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3일 듣고도 믿을 수 없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전 국민을 감염 위기로 몰아넣었던 신천지 코로나 사태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시설 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가 없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신천지 이만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게 무슨 궤변일까요? 고의적으로 시설 명단 제출을 거부하며 일촉즉발의 코로나 긴급 상황 속에서 당국의 방역을 방해하며 전 국민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신천지 사태의 면죄부가 주어졌습니다. 어느 누가 이 재판의 판결에 동의할까요?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은 대체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최근 무더기로 내려지고 있는 황당한 판결들, 이들이 과연 옳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인데요.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정광훈 보석을 허가해주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허선하 판사, 지난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준 박형순 판사, 또 정경심 교수에게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4년의 중형을 선고한 임정혁 판사, 여기에 이번 신천지 이만희 무죄 판결을 선고한 김미경 판사까지. 김 판사는 이미 이만희를 보석 허가해준 판사였고, 정광훈을 보석으로 풀어주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허선하 판사와 아주 유사한 패턴을 보여줘 다시 한번 저희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김미경 판사는 이전에도 종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유난히 적은 양형을 선고한 바 있어 논란이 된 바가 있는데요. 이분도 종교적 신념이나 확증 편향 성향을 가진 판사가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더 언제까지 이런 판사들의 판결들을 두고 봐야 할까요? 그들의 판결은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도 죄질에 어울리지도 않는 판결, 과연 누구를 위한 판결일까요?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저도 똑같은 느낌 받았습니다. 지금 한가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법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법시험 공부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행정 절차에서는 그 논리가 맞을 수 있어요. 네. 예. 준비 단계와 본 단계를 구별해 가지고 네. 지금 이 판사는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교원 명단 제출은. 그런데 지금 감염병 예방이라는 거는 신속한 대처와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신속하게 지금 대처를 하기 위해서 교인 명단을 달라고 한 거고, 네. 그러면 이거는 준비 단계와 본 단계가 구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 준비 단계라고 말한 명단이 없으면 어떻게 연락을 합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그렇죠. 역학조사의 본 단계를 들어가기 위해서도 이 네. 명단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이 명단의 제출은 본 단계와 굳이, 그러니까 구분이 안 판사처럼 되는 거죠. 구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역학조사의 내용이지 전체가 다 역학조사지. 이건 준비 단계에 불과하고 본 단계 역학조사는 따로 있고. 지난해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으로 지목됐던 신천지 이만희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 예방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는데요. 이날 재판부는 이 씨에게 기소된 감염병 예방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혐의의 경우 신천지 신도 및 시설 현황 요구는 역학조사 자체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데요. 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는 순전히 협조를 전제로 하는 행정자료는 협조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는 종교시설의 집단 감염 사태, 가뜩이나 유사한 사태의 시설과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종교단체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는 이번 판결은 제2의 제3의 신천지 사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판사는 자신이 어느 나라 판사인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판결인가요? 특정 종교를 위한 판결인가요? 2021년에도 지적 능력이 모자란 판사들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국회의원의 편법 증여와 이해 충돌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해왔습니다. 자녀에게 어떻게 부를 물려줬는지, 그 과정에서 의원의 힘을 이용한 건 아닌지 취재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의 문제를 단독 추적했습니다. 신고한 재산만 115억 원인 강기훈 의원은 기업 대표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직 중에 세워진 아들과 부인의 회사는 아버지 강의원 회사의 일감을 받아서 성장했습니다. 연대 보증을 서줬고 수십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이익 집단,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최고의 부르주아 정당이 있죠. 박덕흠, 전복민에 이어 강기훈까지 파렴치가 도를 넘어 극한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돈을 불리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져야 하는 건가요? 왜 이 정당에는 이런 자들만 있는 거죠? 혹시 공천 기준이 이런 겁니까? 이러면서 말끝마다 국민을 찾는 건가요? 대단한 정치 이익 집단입니다. 강기훈 국힘당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후 아들과 부인 앞으로 회사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주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불려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1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2012년 설립된 경남 창원의 일진 단조 공장은 모기업인 일진금속 지분을 제외하면 강기훈 의원 부인과 아들이 공동 최대 주주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2012년은 강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해입니다. 일진 단조 감사 보고를 분석한 결과 이 공장의 매출 약 54%가 일진금속이 준 일감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일진금속은 강 의원 부부가 최대 주주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곳입니다. 강 의원이 국회의원 재직 중 아들과 부인의 이름으로 세운 회사에 본인 소유 기업의 일감을 몰아준 셈인데요. 이에 대해 강 의원 측은 줄곧 회사 경영을 그만둘 준비를 해왔다며 회사 규모가 작고 이익을 내지 못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닐 뿐더러 편법 증여 목적이 아니라 거래처 기업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 인수한 회사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와 각종 편법을 동원해 부인과 아들 명의의 회사는 100억 원의 대출을 받아 땅을 구입했는데요. 그 땅은 강 의원 재산 목록에는 없습니다. 법인이 소유했기 때문인 거죠. 그가 작년에 신고한 재산 총액은 115억 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거죠. 끝으로 이현주 국힘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방문자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방역 수칙에 대한 이 후보 측의 안이한 인식과 대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내놨던 이 후보 측은 후보의 이름이 빠진 명단을 보건당국에 제출하는가 하면 보건소 측의 진단검사 요청을 받고도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하는 후보자가 법을 무시하고 기만하며 은폐와 조작을 하는데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이현주 후보가 이만희와 정강훈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자가 부산시장이 되고 싶다고 나섰습니다. 뽑아줘야 합니까?